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국가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심지어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최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사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계산의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입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해 명확한 법 규정이나 판례가 없는 만큼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이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향후 파기나 재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밝힌 이 사유는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귀 기울여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당시 핵심 사유로 내세운 것이 바로 내란죄였습니다. 그러나 헌재 심판에서는 국회가 스스로 이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강행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8차 변론 기일까지 혼자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조사 기록은 송부촉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 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넘겨받았습니다.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더구나 5차 변론부터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 신문 참여권까지 제한했습니다. 절차 위반과 방어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차와 증거의 하자를 지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당시에도 절차적 흥결은 있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회부에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론기사 63건을 증거와 참고 자료라며 제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국가적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심지어 폭력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최악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라 봅니다.